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5회 동안 집중 강의 시작할 테고요. 다른 것보다 요즘 날이 추워지면서 오늘도 영하 기온인데 독감들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3주 동안 쉬는 시기 있었는데 수업 끝날 때쯤 상주하신 연구원분 한 분이 감기 기운이 있으셨어요. 그러고 나서 모강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한 15명에서 20분 정도 되는데 3주 동안 돌아가면서 독감이 다 걸린 거예요. 저도 지금 2주째 좀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감이 좀 이제 거의 다 나았는데 오늘 다시 개강하니까 오늘 살짝 다시 컨디션이 안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또 독감 걸리면 굉장히 오래 고생 많이들 하시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고 네, 바로 집중 강의 시작해 보면 이번 강의 때 할 작업은요. 기출 그동안 4년 동안 출제됐던 출제장치 통해서 2024년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해보는 강의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해마다 40문제 중에 35문제 이상이 계속 기초 문제들이 리바이벌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네, 기초 문제만 잘 준비해 두시면 네, 충분히 올해 시험도 그 안에서 출제될 것이라고 단언하고요. 지금 시점에서 11월이니까 지금 아직 기출을 계속 봐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부터 모강을 슬슬 봐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시점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모강은요, 언제 필요하냐면 기출을 볼 만큼 다 봤어요. 더 이상 볼 기출이 없을 때 보는 게 모강인 거지 기출보다 좋은 모강은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강 보시는 것 때문에 전혀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 기출 문제 다 안 보셨으면 시험 전날까지도 기출 문제만 보셔도 돼요. 모강은 합격의 필수 불가결의 조건은 아닌 거니까 모강은 이제 좀 미뤄두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우리 종합반 시스템상 12월 말부터 모강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각 과목별로 일단 기본적으로 8회씩의 신규 문제를 보시거든요. 8회 시험 보시죠. 그 다음에 또 필수 캠프 하시게 되면 수요일과 토요일에 또 주 2회씩 시험 보세요. 이거 다 하면 최소 20회 이상은 신규 문제 보시게 되거든요. 여러분 기출 20회 보시나요? 기출보다 오히려 모강을 더 보세요. 그래서 조금 약간 종합반 시스템이 왜 모강이나 싸제 문제에 조금 더 힘을 주지? 라는 생각이긴 한데 지금 선행반 하시는 분들도 기출 안 하시고 바로 모강 가서 모강 문제 푸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기출 더 우선시 해주시고요. 최대한 기출 장치 분석을 좀 해봐 주신 다음에 모강은 기출에서 준비한 걸 토대로 잘 준비되어 있나? 나중에 실전처럼 테스트 하신 정도에 지나지 않아서요. 일단 저 기출 문제 열심히 볼 거고요. 이번 강의까지도. 그 다음에 모강 전에 뭔가 하프로 좀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시면 제가 어떤 문제 푸실지 좀 다시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작년 문제를 드리든 하프는 그 전에 두세 번 정도의 웜업 정도만 하시면 되는 거지 굳이 모강 전에 그렇게 열심히 모의고사 강의 전에 또 새로운 모강 문제를 보실 필요는 없는 단계다인 거고 네. 기출 문제 보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집중 강의 때는요. 최근 4개년 동안 출제되고 있는 장치 철저하게 분석해서 24년에 어떤 문제 출제될지를 좀 예상할 거고 정답률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정답률 기반으로 어떤 문제 넘기실지도 좀 기준을 만들어 드릴 거고 여러 가지 방법 말씀드리니까요. 그 중에 정확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연습까지도 해보고 매번 하는 작업들이죠.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출제 장치에 기반한 수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거고 난 연가 커리큘럼 지금 집중 강의인 거니까 특강과 모의고사 강의 정도 이제 남겨놓고 있는데 아마 특강 모의고사 뒤로 좀 넘어갈 것 같아요. 그 전에 하시기보다는 집중 강의부터 모의고사 전까지는 공지 드린 바와 같이 스터디 진행할 테고요. 스터디 통해서 현재 참여하신 분들이 어디가 약한지 파악한 다음에 그거 관련돼서 모의고사랑 곁들여서 그맘때쯤에 특강 같이 진행할 거니까 네, 스터디는 말씀드렸다시피 주말이나 혹은 주말에 공부하시고 주 초에 일주일 초에 피드백 드리는 식으로 일정 짤 테니까요. 요즘 종합반 다시 일정 확인해보고 지금 미순한 경제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던데 네, 그거 맞춰서 좀 진행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수강 특점 매번 똑같아요. 동일하게 이번엔 스터디 PD 진행할 거고 지난 심화 강의 끝나고 집중 강의 끝나고 하신다는 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끝나고 스터디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출석 대상 교재도 드릴 거고 특강도 계속 이력에 따라서 할인 제공해 드리는 거야. 네, 모의고사 전후로 좀 진행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형 구분 다 해놨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5급, 7급, 23기년 문제 다시 또 표에 나눠드렸으니까요. 그거 통해서 어떤 문제 푸실지 마실지도 다시 한번 기준 잡아 두시면서 이제 슬슬 전략에 대한 고민해 주셔야 돼요. 네, 슬슬 전략에 대한 고민 해봐 주시고, 학생분들이 지금부터 문제 풀면 가장 잘못하는 게 뭐냐면요. 40문제 풀어야 되고 90분에 풀어야 되니까 누구나 아는 게 시간 부족이거든요. 지금부터 문제 푸시면 나 문제 되게 못 푸네. 더군다나 모각 문제가 기출보다 난도도 높은 편이고 조건 자체도 많이 애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싸제 문제 보시다 보면 이게 실은 문제가 애매한 건데, 문제 조건이 없는 건데 내가 이해력이 딸리네 라는 오해하시기 되게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각은 기출로 최대한 기출에 0점 조정하신 다음에 나중에 12월에 푸시는 건데, 어쨌든 시간 부족하실 때 모각 문제 푸시면, 그러니까 그렇게 조건 애매한 문제 생기고 난도 높은 문제를 연습하시다 보면 굉장히 시간 부족을 많이 느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하시길 최대한 빨리 풀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게 되는데, 최대한 빨리 하시다 보면 정확도가 다 뭉개지면서 결국 점수가 하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연습하실 때 정확도와 속도 중에서 항상 정확도에 포커스 맞춰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정확도에 기반해서 차차 속도가 나도록 해주시고, 지금도 연습하실 것들은 텍스트와 법조문 문제는 2분 안팎에 풀리도록 시간 체크해 주시고요. 나머지 계산규칙 경우 같은 경우는 3분에 풀리도록 시간 체크 연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번 집중 강의 말미에 전략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릴 테니까 고민해 보시고 다음 모강 때부터 혹은 그 전에 살짝 웜업하는 단계부터 연습해 두시면 충분히 전략은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중 강의 때 말미에 좀 말씀드릴 부분도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진도 이렇게 각 유형별로 하루씩 했는데 아무래도 텍스트 문제는 좀 수월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동안 수업 때 법조문 많이 안 했다 보니까 1, 2회를 좀 더 법조문 문제 다룰 예정이긴 합니다. 그다음 계산규칙 경우에서 좀 더 예측할 만한 출제 장치들, 출제 예상되는 문제들 같이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올인원 목차 이제 1, 2, 3 다 나왔거든요. 3까지 다 나와서, 그리고 그 3주 사이에 7급 민경 기출해서도 한 권도 끝냈는데 15개년치 해설 다 썼는데요. 다 작업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우리 5급에 해당되는 상황 없으니까 민경하고 7급 기출해서쓰니까요. 일단 올인원 1, 2, 3 관련돼서 이번에 좀 더 스터디 진행할 겁니다. 1은 거의 하실 필요 없을 거고요. 뭐 이해하는 단계나 논리나 뭐 해결 단계여서 좀 더 기초적인 스텝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 하실 필요 없고, 2, 3 관련돼서 이번에 스터디 진행할 건데, 2는 계산 규칙 경우, 보통 퀴즈나 퍼즐이라 부르는 거 있죠. 네, 이런 문제들 포커스 맞춘 거고, 3는 텍스트나 법조문에 포커스 맞춰 있는 수업 스터디일 거니까요. 어디가 부족한지 보셔서 참여해 주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피드백 드릴 예정이긴 합니다. 서두른 이유가 오늘도 할 게 많은데요. 법조문 문제 먼저 볼게요. 법조문 문제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심화 강의 때 봐둔 출제 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심화 강의 때 했던 3가지 정리하고 이번 집중 강의 때 더 추가로 할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연습했던 출제 장치는 어떤 게 있냐면, 최근 다시 각광받고 있는 전통의 강호, 기속과 재량의 출제 장치이긴 합니다. 그래서 기속과 재량의 출제 장치인데, 기속은 뭐뭐 해야 한다의 의무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 이 내용 지난 심화 강의 때 나눠드렸던 것 중에 있어요. 지난 심화 강의 때 법조문 한 장짜리로 좀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서 나눠드렸었는데, 그 중에 2페이지 밑쪽에 보시면 최근에 출제장치 관련돼서 기속 재량 그리고 지자체에서의 광역과 기초 지자체 2가지는 언급해 드린 바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 들으셨던 분들은 필기하실 필요는 딱히 없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그런 분들 좀 더 정리해 주시면, 아직 기속 재량 모르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겠죠. 기속 뭐뭐 해야 한다의 의무인 거고, 재량 뭐뭐 할 수 있다에 좀 더 자유가, 할지 말지에 자유가 주어지는 건데, 한 15, 16년대에 나오고 또 최근 나오는 게 뭐냐면, 재량으로 규칙 줬을 때
그냥 쉽게 말하면 안 해도 내 맘이야 라는 게 최근 출제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랑 상담할 수 있다 인 거면 상담 안 해도 돼. 이렇게 나오는 게 최근 또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라 조금 재밌네.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기속과 재량에서 최근 또 훨씬 더 자주 출제되는 건 뭐냐면 선택 재량 플러스 기속의 표현일 때 이거 옳게 만들려면 재량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 강의 때 했던 거. 특히나 이게 오늘 정리하겠지만 벌금이나 과태료, 징역 소재 오늘 정리할 건데 요 소재랑 결합돼서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10문제 중에 한 문제는 저 장치를 포함하고 있어요. 최근 문제 중에 8, 9문제 중에 한 문제는 포함하고 있으니까 되게 중요한 건데 뭐냐면 선택 재량 뭐냐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어요. 지난번에 했던 거 다 복습. 그러면 500만 원 이하는 딱 정해진 거 아니니까 범위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500만 원까지 범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고 벌금에 처한다. 이건 벌금에 처할 수 있다가 아닌 거니까 이거는 기속의 표현이란 말이죠. 그러면 500만 원 범위에 선택 재량이 있는 거고 선택 재량,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요. 여기에 기속의 표현이 더해지면 이거 가지고 옳게 만든다고 할 때 300만 원의 벌금에 지난 시간에 지난 단계에서 다 프린트 나눠드려 정리한 거예요. 처할 수 있다라고 해야 맞는 거지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하면 틀리다 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죠. 이 내용 다시 기억하시는지 리마인드 해봐 주시고요. 지난번에 다 그 프린트 정리해 드렸잖아요. 기속과 재량인 건데 기속은 뭐뭐 해야 한다의 표현, 재량은 뭐뭐 할 수 있다의 표현인 거고 최근 나오길 결정 재량에서는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아까 상담해야 한다인 거면 상담할 수 있다면 상담할지 말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죠. 상담할 수 있다면 그때 안 해도 내 맘이라는 게 결정 재량에서 최근 나오고 있는 출제 장치고요. 그 다음 선택 재량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인 건데 공무원이 무슨 잘못을 했을 경우 처벌해야 한다인 거면 처벌해야 한다는 기속의 표현이기 때문에 처벌을 할지 말지는 결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처벌해야 한다의 표현인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잘못을 한 경우에 그 사이에 파면 또는 해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뒤에 표현은 해임해야 한다인 거니까 기속의 표현이지만 중간에 파면 또는 해임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선택재량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거 가지고 말할 때 파면 또는 해임 중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선택재량이 있다 말할 수 있어서 아래 정리되어 있길 선택재량 플러스 기속의 취업이 되면요. 기속의 표현인 거면 선택재량 중에 하나를 택하고 나서 재량의 표현으로 바뀌어야만 옳게 되는 선지입니다. 이따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파면 또는 해임해야 한다는 이걸 한 경우 파면해야 한다라고 말하면 틀리다고 말씀드렸던 거. 왜 꼭 파면이어야 돼? 나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데 라고 보시면 되니까 잘못을 한 경우 파면할 수 있다에 재량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좀 더 적절하게는 파면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야 옳은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거 이번에도 녹여서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빠르게 다시 받고 그 다음 출제장치 중에 지자체 관련된 것도 정리를 좀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도 다시 좀 리마인드 해봐 주시고 피드백 받잖아요. 종이에 받잖아요. 이번에 처음 오신 분도 여기 좀 많이 계시니까 만약에 잘 모르는 내용 기속재량 잘 모르겠어요. 혹은 지자체는 잘 모르겠어요 하면 다시 피드백 주세요. 일단 지난 시간에 들으셨던 가정 하에 진도 나가긴 하는데 현장에 계신 분들 최대한 다 이해시키는 게 목표라 일단 안 되시면 모르시겠으면 다 알려주시고 그래서 기속재량에 대한 출제장치 지난 시간에 정리했고
그 다음에 지자체일 때는 광역과 기초로 구분되니까요. 광역에 해당되는 거 뭐였는지 리마인드 해보시고, 기억 안 나시면 안 되는데,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세종과 같은 특별자치시까지를 묶어서 시라고 부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경기도와 같은 도,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까지 묶어서 도라고 나눠드렸단 말이죠. 이것도 지난번에 크리텐에 다 있던 내용, 다시 리마인드 잘 되시는지 체크하는 부분인 건데, 이거 줄여서 기출에선 시도라고 말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시도의 장들 말할 때는 시도지사라고 줄인다 말씀드렸으니까 시도와 시도지사 개념 잘 기억나시는지 확인. 그 다음에 기초에 해당되는 건 시, 군, 구라고 말씀드렸고요. 얘네와 관련된 짱들, 지자체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광역에 해당되는 시도, 시도지사, 기초에 해당되는 시군구, 시장구수, 구청장, 이것도 기존에 했던 수업에서 다시 계속 활용해서 갈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좀 전에 요거 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좀 정리해보면, 세 번째, 벌금, 과태료, 징역 나온 문제들이 최근 되게 많거든요. 이 문제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요거 보라색으로 좀 체크를 할 텐데, 분석표 봐주시면 되고요. 오늘 낮장짜리 나온 거 있잖아요. 낮장으로 나간 분석표 봐주시면 되는데, 최근 4개년 동안 5급과 7급에서 텍스트 법조문 유형을 좀 정리한 거고요. 20년도에 텍스트 법조문 합쳐서 총 16문제 5급 기준, 21년에 텍스트 법조문 총 합쳐서 19문제, 22년에 합쳐서 19문제, 23년에 출제 비중 굉장히 줄어서 15문제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법조문 여기 있는 문제들 최대한 우리가 맞춰야 되는 득점 포인트 유형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요. 나중에 모각 문제 푸실 때도 여기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여기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셔서 최대한 평정심에 여기 있는 문제 다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위치도 아예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1번부터 6, 7번, 그리고 19번, 20번, 21번부터 26, 27번, 그리고 39번, 40번 이어서 20문제 한 세트로 했을 때 초반과 끝, 20문제 한 세트에 다시 초반과 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 최대한 먼저 몰아서 기본적인 점수 쌓아 두시고, 그 위에 계산 규칙 경우는 잘 선별해 가면서 푸셔야 여러분이 원하시는 80점 이상의 고득점이 나오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들 다 번호 넣어놨으니까요. 네, 이런 문제들 다시 풀어보시면서 잘 리뷰해 주시고, 벌금, 과태료, 징역이 나온 문제들 체크해 보면, 일단 7급 문제부터 볼게요. 7급 문제가 좀 더 난도 낮으니까 21년 3번 문제에 포함되어 있고, 지난 심화 강의 때 다 이 문제들 드렸죠. 페이지 18페이지 20번 문제로 수업 때 다룬 바 있어요. 21년 3번 문제에서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 23년 최근에는 7급에서 3번 썼어요. 3번, 4번, 11번. 벌금, 징역, 과태료 관련된 걸 3번 썼는데, 그 중에 우리가 11번 문제만 다뤘었거든요, 수업 때. 요거 페이지 37페이지 55번 문제로 다룬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화면 가지고 다시 정리를 좀 해봐 드릴게요.